다시 봄날 새벽 5시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에 물 한 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70 중반의 강정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방파제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봅니다. 파도 소리만이 적막한 새벽을 깨우고 그의 거친 손은 낡은 커피잔을 꼭 쥐고 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정수의 독백이 바람에 실려 흩어집니다. 아내 순자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그에게 하루하루는 그저 견뎌내야 할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마을 이장 박삼촌이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정수야, 큰일 났어. 서울서 귀촌하는 부인이 온다더니 그게 바로 옛날 우리 마을 출신이래. 하지만 정수는 시큰둥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삼촌.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오후 마을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춥니다. 차에서 내린 여인의 모습에 정수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윤혜진 40년 전 그의 첫사랑이 그곳에 서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아한 그녀의 모습에 정수의 심장이 요동칩니다. 정수야. 혜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말이 두 사람 사이에 흐릅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혜진의 집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녀도 같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4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혜진은 새 집을 정리하며 오래된 책들을 꺼냅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시집 사이에서 바랜 편지 한 통이 떨어집니다. 낡은 봉투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혜진의 눈이 커집니다. 분명히 정수의 글씨입니다. 혜진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서울로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이 바다에서 평생을 살자. 너만이 내 인생의 전부야. 편지를 읽는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이 편지를 왜 받지 못했을까요? 그때를 떠올려 봅니다. 40년 전 그녀는 정수가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떠나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서울로 떠나는 날 그가 배웅조차 오지 않았다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혜진은 용기를 내어 정수를 찾아갑니다. 그는 낡은 어구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정수씨, 이거.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건네는 혜진. 정수의 눈이 동그래집니다. 이 편지를 어디서 찾았어요? 어머니 책에서 나왔어요. 당신이 보낸 편지였나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혜진 어머니한테 드렸는데 전해주지 않으셨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해가 풀려가는 것을 느낍니다. 마을 할머니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두 사람 옛날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나? 그런데 왜 헤어졌을까? 마을 전체가 두 사람의 재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오랜 침묵 후 정수가 말합니다. 그때 미안했어요. 당신을 붙잡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서울에서 검은색 SUV가 마을로 들어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정수와 닮은 인상의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강동진, 정수의 외아들이 예고 없이 고향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동진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깊이 배어 있습니다. 정수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맞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야? 회사는? 하지만 동진은 대답을 피합니다. 그냥 좀 쉬고 싶어서요. 사실 동진은 대기업 부장이었지만 최근 회사 내 부정 문제에 연루되어 사표를 냈습니다. 정직한 성품 탓에 부당한 일을 보고하지 못해 괴로워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은 시간 혜진의 딸 지은도 마을에 도착합니다. 35의 독신 여성인 그녀는 출판사에서 일하다가 최근 번아웃으로 휴직 중입니다. 엄마, 저도 잠시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요. 우연히 마을 카페에서 마주친 동진과 지은. 실례지만 새로 오신 분이죠? 지은의 자연스러운 인사에 동진이 미소를 짓습니다. 네, 저는 강동진이에요. 저는 윤지은입니다. 어머니가 여기 정착하셔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상황을 직감합니다. 도시에서의 삶에 지쳐 고향을 찾은 같은 처지입니다. 함께 마을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합니다. 저녁 두 집에서는 각각 대화가 이어집니다. 아버지, 혹시 윤혜진 씨를 예전부터 아셨나요? 동진의 질문에 정수는 당황합니다. 왜?
왜 그런 걸 물어보냐? 한편 지은도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강정수 아저씨와 무슨 사이였어요? 혜진은 붉어진 얼굴로 대답을 피합니다. 마을 노인회관에서 정수의 누이 명자를 만난 혜진. 40년 만에 재회해도 명자의 표정은 차갑습니다. 혜진아, 내가 돌아올 줄은 몰랐다. 어색한 인사 뒤 명자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때 일.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 혜진의 기억 속으로 돌아갑니다. 40년 전 정수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명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혜진아, 정수는 너를 정말 사랑하지 않아. 내가 서울대학에 합격했다고 하니까 오히려 다행이라고 하더라. 그 말에 충격받은 혜진은 정수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합니다. 편지에 적힌 정수의 마음과 명자의 말이 너무 다릅니다. 명자야,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어? 혜진의 직접적인 질문에 명자는 당황합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혜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수가 보낸 편지를 찾았어. 당신이 한 말과는 정반대였어. 결국 명자가 털어놓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정수가 집안을 책임져야 했어. 당신이 서울로 가면 정수도 따라갈까봐 걱정돼서 그랬어. 진실을 알게 된 혜진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한편 동지는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그곳에는 혜진을 그리워하는 정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오늘도 혜진이가 보고 싶다. 그녀를 떠나보낸 것이 잘한 일일까?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된 동진은 마음이 아픕니다. 지은과 함께 바닷가를 걷던 동진이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서로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지은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가 이 마을 얘기하실 때마다 눈빛이 달랐어요. 두 젊은이는 부모의 사랑을 응원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동진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봉인된 편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어머니 순자의 필체로 정수에게라고 적힌 편지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는 동진. 여보, 내가 먼저 가게 되어서 미안해요. 당신이 혜진이를 잊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나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셔서 고마웠어요. 이제라도 당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혜진이를 만나세요. 내가 허락할게요. 편지를 읽은 동진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하면서도 아버지가 평생 간직해온 사랑의 무게를 느낍니다. 그날 저녁 동진은 아버지에게 편지를 건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예요. 편지를 읽는 정수의 손이 떨립니다. 아내의 마지막 당부에 눈물을 흘리는 정수.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의 행복을 바라셨어요. 동진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여전히 망설입니다. 그래도 순자에게 미안해서 어떡해. 한편 혜진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정수의 아내였던 순자에 대한 죄책감 때문입니다. 지은이 어머니를 달랩니다. 엄마, 강정수 아저씨 부인분도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마을 뒷산 벚꽃나무 아래에서 우연히 만난 정수와 혜진.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혜진 씨, 정수 씨. 동시에 말을 꺼내다가 서로 웃습니다. 우리 너무 늦은 걸까요? 혜진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정수가 대답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순자가 괜찮다고 하네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마을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전통적으로 봄이 오면 열리는 벚꽃 축제를 위해 온 마을이 분주합니다. 혜진은 마을 도서관 개관을 축제와 함께 하기로 결정하고 정수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돕습니다. 이 책장은 여기에 놓을까요? 정수의 물음에 혜진이 미소를 짓습니다. 당신이 만든 책장이니까 당신이 정하세요. 함께 도서관을 꾸미면서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동진과 지은도 축제 준비를 도우며 자연스럽게 마을에 녹아듭니다. 지은은 출판 경험을 살려 도서관 운영을 도우려 하고 동진은 회계 지식으로 마을 축제 예산을 정리합니다. 두 사람 모두 도시에서 느끼지 못했던 보람을 느낍니다. 지은 씨, 여기서 계속 지내실 생각이세요? 동진의 질문에 지은이 대답합니다. 글쎄요, 엄마도 여기 정착하실 것 같고 저도 이 마을이 좋아요.
함께 꽃등을 만들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합니다. 축제 전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리허설을 합니다. 정수는 오랜만에 아코디언을 꺼내 혜진이 좋아했던 옛 노래를 연주합니다. 여전히 잘하시네요. 혜진의 칭찬에 정수는 부끄러워합니다. 축제 당일 만개한 벚꽃 아래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혜진의 작은 도서관 개관식이 열리고 마을 이장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 마을에 책 읽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저녁 무렵 정수가 혜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혜진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벚꽃잎이 두 사람 위로 흩날리는 가운데 혜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사랑이 시작됩니다. 축제의 여운이 채 가시기 전 마을에 불청객이 나타납니다. 혜진의 오빠 윤태호가 서울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사업가인 그는 여전히 정수를 못마땅해 합니다. 혜진아, 내가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저 어부하고. 태호의 거센 반대에 혜진은 당황합니다. 오빠, 이제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더욱 신중해야지. 과거가 밝혀집니다. 40년 전 태호는 정수를 만나 말했습니다. 자네가 정말 혜진이를 사랑한다면 놓아주게. 혜진이는 큰 꿈이 있는 아이야. 이 작은 마을에 묶어둘 수는 없어. 그 말에 정수는 혜진을 떠나보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을에 개발업체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돕니다. 바로 혜진의 도서관 부지를 포함한 일대를 리조트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합니다. 도서관을 옮겨야 할 것 같아요. 혜진의 말에 정수는 분노합니다. 안 돼요. 당신이 이제 막 뿌리를 내리려는데.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동진과 지은도 고민에 빠집니다. 우리가 뭔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 동진이 예전 회사 인맥을 동원해 개발업체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은은 출판업계 지인들에게 도서관 지원 방안을 문의합니다. 정수는 평생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합니다. 어부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들, 마을에서 나고 자란 성공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마을을 지켜야 해요. 혜진이의 꿈도 지켜야 하고. 마을 회관에서 열린 주민회의는 격렬합니다. 개발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정수와 혜진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혜진의 불안한 목소리에 정수가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기적처럼 해결책이 나타납니다. 동진의 예전 동료가 문화재청에서 일하고 있었고 마을 일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정수가 어릴 적부터 들어온 마을의 전설과 유적들이 실제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지은의 출판업계 인맥들이 도서관을 후원하겠다고 나서면서 마을 도서관은 오히려 더 큰 규모로 확장될 수 있게 됩니다. 엄마, 이제 정말 큰 꿈을 꾸실 수 있어요. 혜진의 오빠 태호도 마음을 바꿉니다. 정수가 마을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며 그의 진심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수 씨, 미안했습니다. 혜진이를 잘 부탁합니다. 개발업체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마을과 상생할 수 있는 소규모 펜션 사업을 제안합니다. 마을 주민들도 이에 동의하며 갈등이 해결됩니다. 벚꽃이 다시 피어나는 계절, 작은 약속식이 열립니다. 마을 회관에서 정수와 혜진이 손을 맞잡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정수의 말에 혜진이 미소를 짓습니다. 동진과 지은도 각각 마을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동진은 마을 협동조합을 만들어 어민들을 돕고 지은은 도서관을 운영하며 마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마을 벚꽃길을 천천히 걸으며 정수가 혜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다시 사랑할 수 있어 고마워요. 혜진도 그의 팔에 기대며 대답합니다. 저도요. 이제 진짜 봄날이 시작된 것 같아요.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는 가운데 네 식구가 함께 바닷가를 걸어갑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벚꽃잎을 날리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됨을 알립니다.